오늘 시황이 중동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는 태도를 보였고 트럼프도 많은 걸 거뒀으니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99달러를 기록하며 어제 110달러 대비 훅 낮춰졌고요. 환율도 1491원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이란에게 600조 원의 규모를 들여 깔아주고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미국이 거진 파괴하며 이란과 중국이라는 미국의 공통의 적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마무리 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모르죠. 트럼프란 사람 불가측 변수가 충분합니다. 예측 불허죠. 그만큼 굉장히 배짱이 있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출렁임에 대비해 당분간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를 실적이 증명되고 수주 잔고가 확실해서 단기 순이익이 보장된 실적주 위주로 짜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매수 버튼 한 번만 눌러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준비된 급등주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세령남입니다. 먼저 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현황 아주 짧게 짚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상방이 나오기 전이죠. 3월 18일 이날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자로 상단 매물대 소화를 마치고 출발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 시가에서 오늘까지 12% 이상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나올 추가 상승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자 분차트에서도 물량을 개인에게 크게 넘기는 흔적 없이 매물대 흡수를 해가며 오늘자 캔들이 마감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자 개인이 털린 거 외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와 상승을 만들어줬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이 내일 바로 출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출발하고 말고는 세력 마음이고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간다 이런 건 사기꾼이고 세력 마음인 겁니다.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오늘자로 탑승한 개인들 잘라내고 가려고 옆으로 좀 더 보합을 주든 주가 내려서 이평선 깨고 가든 그거는 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력들이 주는 가격 안에서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보시면 얘도 3월 8일 이날 추천하면서 물론 밑에 영상 남아 있습니다. 86% 넘게 급등을 챙겨줬던 종목인데요. 상승 후 쓰러지지 않고 돈이 들어와 다시 살리는 모습 보이고 오늘자 분차트에서도 돈이 들어와 가격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나타낸 캔들로 인해 이 매집이 되고 있다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제자 23일 시초가에도 오늘자 장마감 다가오면서도 크게 매도한 흔적 없이 꾸준히 가격 올려주는 모습에 내일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등락을 거치면서 보합을 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추천한 종목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깨면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이 많으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훈 아나텍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요.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으나 주력은 반도체 본업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칩으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다 해먹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점유율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10대 중 거의 4대에는 이 회사의 칩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30-40% 가지고 점유율 1위라고 치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시장은 일본이나 미국 기업 같은 설계 공룡들이 피터지게 경쟁하는 곳이라서 혼자서 약 40%를 차지하는 동훈 아나텍이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약 90% 이상 국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에 독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샤오미나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중국폰 시장이 어마어마하겠죠. 수출도 엄청나게 할 테고요. 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중국폰 10대 중에 7대는 동훈 아나텍의 카메라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매출비 중에 카메라 칩에 95%가 쏠려 있고 95%라는 것은 전체 매출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햅틱이라고 해서 화면을 터치할 때 미세한 진동을 주는 반도체인데요. 여기서 매출 비중이 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자동차 전장화 추세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탑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비중도 발맞춰 덩치를 키우는 중이고요. 아까 헬스케어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출 비중이 0%입니다. 아직 장부에 찍히는 매출은 없지만 오늘 이 종목 주가를 장중에 무려 13%를 끌어올린 요인입니다. 어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동훈 아나텍이 밀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서 디설라이프라고 하는 차액 혈당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혈당을 재기 위해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봤었는데요. 이 디설라이프는 입에 있는 침으로만 혈당을 재는 세계 최초의 자가혈당 측정기입니다. 아까 동훈 아나텍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햅틱 진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전문 분야인 미세전류 제어 기술을 헬스케어의 접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당뇨라는 게 이제 흔하죠.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예정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설라이프는 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된다면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확실한 포지션을 자리 잡을 수 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 뉴스를 보시면 하액을 사용해 혈당 수치를 예측하는 의료기기가 아직 허가된 적이 없다라는 이 말 뜻은 이 디설라이프가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기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우체열 비침습 기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상용화와 독점 지위를 확보함에 있어 유리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1차 임상을 하고 5월에는 당뇨센터에서 2차 임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연구진까지 합류하며 2분기부터 강력한 임상 뉴스들이 쏟아질 준비를 마쳤고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등 주요 국가들 특허도 이미 다 따내면서 이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에게 기술 이전 계약을 터뜨릴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매물대 받아서 다시 상승했고요.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받아주며 옆으로 지수를 뺍니다. 그럼 이 구간이 뭐예요? 매집 구간이겠죠? 그리고서 상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매집 구간에서 세력이 물량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 이상으로 상방에 나와줘야 돈을 벌어갈까요? 정고점인 여기겠죠? 왜냐하면 정고점 부분에 많은 물량이 실려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일부 내려오며 매도가 되었겠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기에 갇혀있는 물량들이 대기 매도로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걸려있는 여기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세력이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위로 방향이 나와줘야 물량 매도를 하며 돈을 벌어가는데 4일 연속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며 물량 정리를 하면서 결국 하방으로 갑니다. 이런 게 죽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매도 물량 정리가 끝나고 주가가 쏟아내린다는 거지 이 회사가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돈 들어오고 등락을 거치면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생겼죠. 이게 다시 매집일까요? 이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옆으로만 뺀다고 다 매집이라기보다 옆으로 빼다가 이평선 수렴해 놓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 어떤 추세를 변동할 캔들이나 그런 의미 있는 기준봉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같은 캔들이겠죠. 이렇게 매집되는 모양을 내비치다가 이날 이란 전쟁으로 시장 영향을 받아 내려왔죠. 시장 전체가 반등이 나온 날에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뒤에 등락을 거치던 구간이 매집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이 세력이 물량을 준비하는 구간이 아니었다면 그저 그냥 등락을 반복하다가 만들어진 모양이었다면 지수 하락받고 죽으면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돈이 들어와서 이날 이 거래 대금이 960억입니다. 이 돈을 투입해서 이 종목을 살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이후에 더 봐야 되겠죠. 오늘 캔들 보면 의미가 있죠. 오늘자 캔들 고가에 선을 대보면 이란 전쟁 전에 매집을 이어갔던 구간까지 매물대 소화를 했을 거라 보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윗구간이 다시 개인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된 구간이거든요. 일단 이란 전쟁 이후 계속 물량 늘리면서 어제 증시 영향을 안 받고 장중에 9%까지 친 것도 대단한데 이러면 개인이 많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 대부분 자빠질 때 이 종목이 치고 나가면서 어제 관심 끌었고 개인 이목 집중시켰고 그랬으니 오늘부터 개인 돈이 달라붙겠죠. 그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프리마켓 때 올려놓고 9시 땡 되자마자 물량 매도가 나옵니다. 왜 매도 물량을 던질까요? 아직 출발을 하기 싫다는 거죠. 출발하기 싫다는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충분한 비중을 모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을 충분히 털지 못했고 더 털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매집 구간은 충분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중은 충분할 테니 개인과 같은 단가에 출발하고 싶지 않은 이유일 테고 이 종목이 내일 바로 슈팅이 안 나와도 이상할 건 없죠. 이슈 집중돼서 개인들 떨궈낸다고 5일선이나 20일 이평선 한번 찍고 개인 떨구고 갈지 아니면 옆으로 더 빼서 지치게 만들고 나오는 매도 물량 받아서 출발할 건지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모아놨던 이 자금들이 상승을 이끌고 세력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은 어느 구간을 목표가로 잡았을까요? 여기 정고점이겠죠? 짧게 보면 매집 구간 윗구간일 테고요. 정고점 밑에 이렇게 쏟을 때 개인 물량이 많이 나왔겠지만 아직 이 구간에 걸려있는 매물도 있을 테고 오늘 새롭게 생긴 매물대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분차트에서도 빠르게 잠궈버리며 개인들 가둬놨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타겟 이상 정석으로는 정고점 이상 구간에서 준비했던 물량들 거래량 일으키며 상승이 나올 테고 매집 물량이 많으니 여기 나오는 양
양봉 하나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앞으로 나올 양봉 하나에 끝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동훈하나텍 소개했습니다. 손절가는 여기 이평선 전부 깨트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 최소한 여기 박스권이 보장해주고 있으니 비중 나눠가며 매수하시면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로 보실 건 HM넥스입니다. 얘도 반도체 회사죠. 애초부터는 아니지만 이제 반도체 회사가 되어버릴 종목이고요. 본업은 자동차 LED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 LED 패키지가 뭐냐 하면 LED는 좁쌀만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LED 반도체는 빛을 내지만 엄청 약하고 예민해서 자동차에 날 것 그대로 달 수가 없고, 이 알맹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호막을 덮고 그 반도체 위에 초소형 렌즈도 덮어주고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선을 연결하고 불을 켜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밖으로 빼주는 장치인 방열판까지 달아주는 이런 패키징 작업을 HM넥스가 하는 거고요. TV나 집에서 쓰는 조명 같은 LED랑은 급이 좀 다릅니다. 자동차는 환경이 가혹하잖아요. 여름과 겨울 같은 극한의 온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방지턱이나 비포장도로 같은 엄청난 진동 차이를 버텨야 될 테고요. 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밝기나 색상이 운전자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 법적으로 규격이 까다로울 테고요. 그런데 이런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등, 방향지시 등, 앰비언트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LED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LED 반도체를 포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이 적을 테고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증착 공정을 위한 장비 업체를 인수해서 지금 HM넥스를 상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강원도 센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며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에 품질 검증을 최종 통과했다는 공시가 1월에 있었고, 2월에는 엔비디아와 삼성과 하이닉스가 승승장구하며 낙수 효과를 받았고요. 3월 10일에는 폭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혜를 받았고, 곧 1분기 실제 수주 공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를 볼까요? 밑에서 준비했던 구간이 있었고 슈팅이 나왔죠. 거래량도 나왔고요. 이렇게 준비 구간이 있었고 다시 물량을 받아서 상방으로 쐈습니다. 또 거래량 나왔고요. 다시 물량 받고 매물대에 소화해서 상방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밑에서 다시 받아 오늘 전고점 시초가까지 올려놨고요. 오늘 종가에 선을 대볼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면 이거 몇 프로인가요? 320%네요. 이렇게 320% 상승하면 여기 위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밑으로 주가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돈이 들어와서 전고점 시초가까지 매물대를 흡수해줬다는 건 이건 뭔가요? 오늘 보여준 이 캔들이 떨어지는 거 다시 받아서 설거지인가요? 그러면 전고점 이날 3월 16일 분차트 봐야 됩니다. 분차트 3월 16일이 이날이거든요. 16일 이날 장계시하면서 돌파 자리가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분차트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개인들이 올라탈 거잖아요. 돌파 자리에 올라만 타도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개인에게 물량 넘기면 돌파 자리 만드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매도가 된다고 하기에는 흐름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매도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부터 물량 투매가 시작되죠. 이런 투매는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있죠. 세력 입장에선 10시부터 12시까지 고점 횡보 구간에 은밀하게 물량을 넘기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마감 뒤나 시간의 거래에서 치명적인 악재를 세력이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건 이틀 뒤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 종목을 크게 쥐고 있던 다른 큰 손이 강제 청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로 쏟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2월 말부터 3월 16일까지 320% 상승이라고 했죠. 이렇게 너무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 딱지가 붙고 3월 12일 이날 매매 거래 정지해고 공시까지 맞아서 3월 16일 이날 특정 가격 위로 종가가 마감하면 다음날 거래 정지나 위험 종목이 되어서 신용이나 미수거래가 완전히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장마감이 다가올 때 거래 정지 기준가 매수로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마감 동시호가에 엄청난 물량의 시장가 매도를 던져버린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여준 캔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직 세력의 매도가 다 끝나지 않았고 목표가는 최소 오늘 캔들 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로 잡은 거고요. 전고점 위를 목표가로 두기에는 3월 16일에 투매를 던지면 물량이 꽤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날 투매로 인해 세력이 갖고 있는 물량 중 꽤 많은 비중이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매매를 들어가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날 투매로 세력의 비중이 꽤 나와서 세력의 목표가가 전고점 밑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자 분차트 봐야 됩니다. 오늘자 캔들 보시면 뭔가 일정 부분 매도를 해가면서 올리고 있긴 한데 크게 매도해가는 차트는 아니죠. 거래량도 안 나왔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겁니다. 당연히 내일 바로 안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 갖다 대보고 나가려고 하네? 그래서 오늘부터 달라붙은 눈치 빠른 개인들이나 아니면 오늘 종가 확인하고 내일 시초가 확인하고 올라탈 개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 좀 털고 가도 이상할 건 없죠. 늘 똑같은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에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돈들은 결국 상승이 나와줘야 매도가 된다는 거고, 이 상승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뺐던 정고점의 일정 부분까지는 세력이 오히려 돈을 써야 된다는 점과 이 구간 위에서 수익 실현이 이루어져야 개인에게 물량이 많이 넘어가며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HMX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었고 정고점에서 투매 던질 때 세력의 일부 비중이 매도가 되었겠지만 다시 돈이 들어와 살린다는 것에 확신을 더할 수 있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오늘자 개인이 털린 거 고스란히 외인이 받아 오늘 보여준 15% 상승 만들어준 모습 포착되고요. 자,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죠? 시장이 좀 어떤 한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거나 적어도 보합을 보이는 게 아닌 이렇게 널뛰게 하며 변동성이 커지면 참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데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불안감이 커져야 그만큼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안겨줄 테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급등주 찾아서 내일 이 시간 영상으로 뵐 거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력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